뜨거운 여름 햇살과 녹음이 짙어가는 8월입니다.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 계절의 깊이를 느끼며 저마다의 삶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열기 속에 담긴 마음을 이어받아 오는 9월 아주 뜻깊고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17회 익산 여성영화제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오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본격적인 막을 올리기에 앞서 영화제를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미리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오늘 팟캐스트를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당신의 오늘은 네모입니다. 여기서 네모는 우리 각자가 채워나갈 빈칸이자 서로의 삶을 다정하게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영화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보고 서로의 오늘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스크린을 통해 건네는 질문에 우리의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영화제를 차근차근 준비해온 기획단은 벌써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분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화제의 뼈대를 세우고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기획단 분들이 모였는데요. 9월의 축제를 미리 엿보는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목해야 할 이야기들을 오늘 미리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8월의 햇살만큼이나 환하고 열정어린 미소를 짓고 계신 기획단 분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분들 소개부터 드려야겠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획 운영을 맡고 있는 이세희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의 모든 시민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열린 미디어 공간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획단 여러분과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네모라는 슬로건처럼 이번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의 오늘도 다채로운 고민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곁에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는 기획단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기획단 분들의 자기소개도 들어볼까요? 한 분씩 단체와 함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바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이라고 합니다. 평화바람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평화바람은 평화가 깨지는 현장에서 평화를 지키는 활동을 하는 평화운동 단체고요. 지금은 군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에는 미군기지가 있는데요. 이 미군기지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환경오염 문제와 그리고 기지 확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주민들 피해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기지 확장으로 인해서 없어진 하제마을에 600년 팽나무가 있는데 그 팽나무를 지키는 활동과 기지 옆에 수라갯벌, 만경강 하구에 있는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새만금 신공항 대신에 갯벌을 그대로 보존하자는 활동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익산 여성의 전화 활동가 손민승입니다. 저희 익산 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 단체이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익산 여성의 전화는 매주 인권 강사 모임을 통해 성폭력, 디지털 예방교육, 인성, 인권, 성인지 감수성 등의 교육을 하고 이러한 교육을 원하는 학교나 기관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책모임 같은 소모임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희 기관을 알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해교육협회 익산지부 문해교사 최진미입니다. 저희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디지털,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배우고 싶은 열정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문해교육은 마을 학습장으로 찾아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익산 YWCA 사무총장 윤명희입니다. 익산 YWCA는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품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기관입니다. 익산 YWCA는 그동안 여성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또 기후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를 지키며 소외되는 이웃 없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는 작은 일상 속 환대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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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하니 시작부터 팟캐스트 자리가 아주 꽉 찬 느낌입니다. 자, 그럼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전해드렸던 올해 슬로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2026년 올해 제17회 익산 여성영화제의 슬로건은 바로 당신의 오늘은 네모입니다. 이 짧은 문구와 네모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기획단 여러분이 정말 긴 시간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대화 나눴잖아요. 이 빈 네모칸에는 저마다의 오늘과 생각들을 채워 넣을 수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기획단 여러분은 이 슬로건을 처음 확정지었을 때 아니면 마음속으로 이 빈칸을 채워보셨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민생의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번 슬로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는 오늘을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안부나 격려의 표현으로 이러한 슬로건을 생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슬로건 이 토론을 할 때 올해는 특별히 그 전쟁 때문에 평화나 안녕하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오늘은 어떠하십니까로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화제 기획단의 활동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점점 이제 드는 생각은 지금 저희 단체와도 조금 겹치게 되는데 당신의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고독사나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안녕함은 지켜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점점 변화된 게 처음에는 당신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한 거는 당신의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의 오늘은 누구를 살리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장면이 조금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당신의 오늘은 네모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시간에 같은 공간 혹은 다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부를 궁금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한테 당신의 오늘은 어떤지, 너의 오늘은 어떤지, 혹은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는 이런 게 그거 자체로도 좋은 일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빈칸을 한번 채워봤는데요. 당신의 오늘은 딩동댕 출석입니다. 저희는 이제 노인 어르신 학습자들이 많아서 결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많이 아파서 못 갔어요. 근데 한 달 빠지니까 다시 가기가 어색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오해 없이 또 이런 분들이 다시 학습장으로 나오실 수 있게 전화드렸던 좋은 예들이 많아서 안부 전화는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슬로건의 빈 네모칸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고 대화 나누는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의 뜻깊은 과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 오늘을 묻고 나누는 이 마음들이 모여서 오는 9월 영화제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멋진 작품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쉽지만 한 작품만 미리 만나볼까 하는데요. 바로 박미리 감독님의 영화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은 박미리 감독님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인 GV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어떤 작품인지 소개부터 들어봐야겠죠? 생명의 은인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실 우리 기획단의 YWCA 은명희 선생님, 영화 소개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영화 생명의 은인은 보육원을 퇴소해서 세상에 홀로 선 자립준비 청년 세정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세상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전세 사기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한 세정 앞에 느닷없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중년 여성 은숙이 나타납니다. 은숙은 자신이 과거 어린 시절 화재 사고에서 세정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전혀 접점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빚더미와 사기꾼을 쫓는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한부 환자와 사회초년생이라는 두 소외된 인물이 서로를 구원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영화는 진정한 돌봄과 연대란 무엇인가를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찬 소개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단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이 작품을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삶과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는지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획단 여러분은 영화 생명의 은인을 어떻게 보셨나요? 특별히 마음을 울렸던 장면이나 대사, 그리고 관객분들과 꼭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포인트나 이 장면은 꼭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누구 먼저 하실까요? 저는 꼭 봤던 장면 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혼잣말로 한 게 있었어요. 제발 세정이 쫓아내지 말아요. 제발 돈 갖고 이모 연락 끊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제 스스로 뭔가를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저도 감정이입이 굉장히 많이 됐던 장면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아이들이 보육원에 나올 때 받는 정착 지원금 500만 원을 가족 또는 친척들이 자신의 돈인 양 가져가는 장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자주 목격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남보다 못한 이러한 행동들은 아이들이 여전히 자립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보육원에서 청소 봉사를 했었는데요. 이 20살 된 아이들이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를 저희가 청소하고 봉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서. 그리고 하룻밤 혼자 자기. 근데 거기 보육원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서로 나가면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기에 대한, 아니면 전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예방 교육이 막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세정이가 일하는 미용실은 이렇게 세정이에게 점심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장면으로서 그녀가 빵과 우유를 먹고 있을 때 산프 손님을 세정이에게 맡기는 행동이나 이렇게 세정이가 일하는 도중에 손을 고데기에 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실 관리자는 세정이의 다친 손에는 안중에도 없고 기계값 배상만 요구하는 행동과 세정이를 벌레 보듯 이렇게 하는 표정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없고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무시하는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포인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무리 고데기에 이렇게 됐을 때 빨리 가서 그 고데기 똑같은 거 사오라고 말했을 때 와, 부모가 있는 아이한테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그런 상황은 이게 그 자립 청년인 세정이뿐 아니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아이들이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제 세정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똑순이처럼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막 방구할 때 저는 보면서 나보다 낫다, 이렇게 방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나보다 낫다. 그 자립 청년이 아닌 다른 청년들에 대한 그런 전세 사기도 많기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정말 설마 그럴 줄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자립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세정이는 사기를 당하고,
세정이의 친구는 명품백을 사잖아요. 그 돈으로. 그래서 명품백을 사서 그 재벌 코스프레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밝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정이가 너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까지 당하고 어려워지는 반면 그 친구는, 연주라는 친구는 너무 잘 지내잖아요, 친구들하고. 물론 그게 오래 갈지 뭐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거는 모르지만 그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을 뺏긴 그 남학생은 결국 아버지가 도박으로 탕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교육이 정말 자립을 하기 전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런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교육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세정이 친구는 이렇게 현재를 즐기고 저축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사는 것 같고, 세정이는 아끼고 꼼꼼히 짚어가면서 열심히 살지만 계속 무언가 어긋나가는 것 같아 힘들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어떠한 삶이 최선의 삶일까 생각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삶의 방식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두 아이의 상반된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오는 세정과 친구의 삶이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둘 다 너무 위태롭다는 점에서 굉장히 같아 보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정의 삶도 그렇고 그 보육원을 출소한 젊은이들의 삶이 일단은 계속 안정적이지 못하고 위태로운데요. 거기에 나온 생명의 은인을 자처한 은숙의 삶도 물론 그랬지만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있는데, 세정이 갈 곳이 없었잖아요. 전 사기를 당하고 나서 미용실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나오고 갈 곳이 없는데, 이제 은숙 집에 갔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은숙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 무슨 일이 있었니, 어쨌니 저쨌니 이런 거를 묻기보다는 일단 먼저 자기 집에 온 것처럼 환대를 해주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고, 그런 사람들, 비슷한 처지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로의 안식처가 돼주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그 장면을 통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은숙이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던 점이, 세정이의 생일날 즐거워하고 웃음이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세정이가 어머니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표현된 장면에서 은숙이가 세정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이렇게 같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감독님께 이거는 꼭 여쭤봤으면 좋겠다, 감독님께서 또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도 뭔가를 준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은숙이가 변명이 폐암이잖아요. 제가 추측하건대 쉼터 시설 화재 사건 때로 이렇게 연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병 갖고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연관해서 그렇게 변명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꼭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야기의 전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은숙이 18년 만에 나타났을까? 이것과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는 세정한테 뭐 그 집을 안정적인 삶이라고 해야 될까? 집을 주고 떠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사기를 쳤지? 이런 질문이 이런 네,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은숙이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집을 샀고 세정이에게 이렇게 살게 해준 것을 볼 때 은숙이는 딸을 그리워했고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며 운명처럼 세정이를 딸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게 과연 채권자들이 있는데 그 집이 과연 세정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기도 했어요. 채권자들이 그 집까지 찾아올까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네. 빚도 이게 상속이 되잖아요. 빚은 상속이 되더라도 둘의 관계는 상속이 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빚이 상속이 되나요? 빚은 상속이 됩니다. 빚도 상속이 돼요. 나 몰랐어요. 아니 근데 이제 둘의 관계가 친모녀가 아니고 그리고 전세를 그 세정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서 줬기 때문에 법적 뭐 채권자들이 이 세정이한테 올 확률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관계에서 처음에는 은숙이 세정을 본의 아니게 살리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영화를 보면 자기 딸인 줄 알고 똑같은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살리고 보니 세정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2년간은 키웠지만 자기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못 키웠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처음에는 은숙이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나왔는데 은숙이 죽을 때 같이 함께 있어줬던 게 세정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같이 공동생활 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런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도 은숙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옆에 있어줬던 건 세정이잖아요. 세정이 그래서 은숙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고 물론 이 생명의 은인이 꼭 살려서만은 아니지만 그 죽음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세정이 또 은숙의 생명의 은인이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 세정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발판이 되잖아요. 그게 발판이잖아요. 사실 진짜 우리가 그런 발판 하나만 있어도 세상 살기가 조금은 수월할 텐데 하나도 없는 그런 발판 어디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아이한테 그래도 첫 발판을 준비해 주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세정의 생명의 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의 오늘은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면서 더욱더 생각했던 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를 살리고 있는가 그 슬로건에 맞춰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마무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저희가 덧붙일 저는 말이 오랜만에 없네요. 나온 송선미 배우 때문에 난 좀 놀래면서 보기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숙이가 세정이 이제 마지막 그 전전 장면을 보면은 은숙이가 세정이한테 하는 말이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는 참 운명처럼 엮여진 사랑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숙이도 슬프지만 그래도 세정이를 딸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예. 제가 그 생명의 은인 이렇게 보면서 생명의 은인이 세정일 수도 있고 은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도와주시던 택시기사 삼촌 있었잖아요. 마치 해결사처럼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슈퍼맨처럼 도와주셨는데 그분 또한 또 생명의 은인이지 않았을까. 은숙을 찾을 수 있는 도와주신. 그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의 생명의 은인은 몇 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그 질문을 하면서 나 또한 제가 50년 살면서 저한테 생명의 은인은 그때그때 몇 명일까? 10명일까?
저도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나를 이끌어줬던 내 동료나 언니 또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게 저는 너무나 많은 스포를 하지 않았나. 아, 그러네요. 스포- 스포는 있죠, 다. 생각 못했네요. 아, 그러네요. 이런 걱정이 또 조금 되는데 네네네.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영화하면 또 보는 재미 못지않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도 관객분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기실 수 있도록 포토존 이벤트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하신 기획 단체들에서도 영화제 기간인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관객분들과 함께 즐길 부대 행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관객 여러분을 위해 살짝만, 정말 살짝만 이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평화바람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대 행사를 먼저 소개를 하자면요. 저희는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락갯벌을 보존하자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락갯벌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락갯벌에 사는 동물들을 본떠서 만든 모자와 써보기 체험과 함께 서명운동을 부대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익산 여성의 전화 부대 행사는요, OX 퀴즈를 맞춤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 폭력이나 인권 장애 인식 개선 등에 관련된 퀴즈 15개 정도 마련하여 이 게임에 참여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 브로셔, 부채, 물티슈, 볼펜 등이 들어있는 세트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해교육협회에서는요 40년 만에 다시 학교를 가서 배우고 익히는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저희가 시와 족자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익산 YWCA는요, 저희가 한국 YWCA 연합회가 공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성평등한 기후정의 운동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개인컵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는 수제 레몬에이드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그 옆에서는 저희가 플라스틱 쓰지 않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친환경 샴푸바를 직접 만들어서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17회 익산 여성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슬로건의 의미, 그리고 상영작과 부대 행사 소식까지 미리 만나봤는데요. 아쉽지만 이제는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빈칸과 질문들이 피어났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기획단 여러분,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팟캐스트 참여해서 재밌었던 점은 마치 GV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거는 내가 한 이틀 전에 봤던 이 생명의 은인을 다른 분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보시고 그 해석을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었고요. 그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께는 영화를 같이 보지만 여러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GV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만큼 그 감상이라고 해야 될까? 풍성한 감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여성영화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17회 여성영화제에서 익산 여성의 전화는 9월 12일 날 4시에 독립영화 4편을 상영할 예정이고요. 9월 10일 날 금요일 날 1시에는 이반리 장만옥을 상영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감독님을 모시고 관객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학습자들과 함께 꼭 영화를 보러 오는데요. 다음 날 본인이 느끼셨던 마음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 보는 경우가 되게 즐거웠어요. 오늘 마치 GV 하듯이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GV를 해봤더니 각자의 느낌이 다 달라서 너무 풍성한 영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해보세요. 저도 이 팟캐스트 참석하면서 여러 시각에서 여러 이제 다 느끼는 점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영화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익산 여성 영화제는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좋은 영화 보시고 또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레모네이드 드시고 또 친환경 샴푸바 만들어가는 그러한 경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획단의 목소리로 영화제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지만 오는 9월 영화제 현장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오늘 이야기를 직접 마주하고 싶습니다. 나와 닮았거나 혹은 또 다른 삶의 결을 마주하며 나의 오늘의 소중한 단어 하나를 적어보는 시간, 오는 9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9월 영화제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안녕.